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현재 겨울에 굉장히 좀 춥죠. 엊그제가 굉장히 동파가 심했는데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훈훈하게 잘 올라가다가 현재 단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요. 강덕선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군손 조웅주입니다. 지금 시장이 일단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하긴 하죠. 근데 바이든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 정책도 준비가 되어 있고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경기는 침체되지 않게끔 막을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락의 흐름만 잘 피한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이번 연도 돈 버는 장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노란 톡 QR코드 이제 인증하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누르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QR코드 인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월 6일 날 급등 가능성을 좀 이제 그 다음 날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랠리가 나왔죠. 내일 이제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 콜옵션을 대량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요. 현재 추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고래기법에서 항상 언급한 3,050포인트대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요. 또 파동상으로 보면 3,000 기준, 3,300이 단기, 중기 상승권이고요. 2,700포인트가 저항대를 돌파했으니까 2,700이 지지라인대가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부터는 지수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섹터별로, 테마별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 2021년에는. 그래서 현재 종목을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종목을 보실 적에 거래를 잘 봐야 되겠죠. 현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현재 보면 코스피 종합 차트가 현재 3,300 근접하다. 3,266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현재는 지수는 이제 얼추 올라와 있다. 단지 이제 조정권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지금 상태에서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강한 되돌림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조정을 받으면 아름다운 조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좀 볼까요? 코스닥 현재 보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일 또 다시 반등을 기대해본다. 또 현재 거래는 감소. 그렇지만 이제 항상 대량 거래 시연되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경계를 해가면서 점진적 추가 상승세를 기대한다. 그래서 항상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또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방향성 확인 매매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오늘 첫 번째 코스닥 지수를 좀 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날에 제 강남큰손의 또 자동 시스템이 어떤 기준에 의하자 한다면 1월 10일 날 하락 화살표가 딱 찍혔어요. 그래서 그날 조정 받았고 오늘도 또 조정을 장중에 마이너스 2%면은 좀 꽤 떨어진 폭이 나오긴 했죠. 근데 요새는 2%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동안 올라간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조정은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도 이제 우주선 이탈하다 말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월봉이 과열권의 심리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조정이다, 내일 이거라기보다는 이제 곧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하루 이틀 왔다, 일주일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조정받을 수 있고. 아무튼간에 조정은 곧 들어갈 여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시는 전략을 택한다는 거죠. 전략. 그렇게 안 떨어진다 이러기보다인데 경기 부양을 한다 이거죠. 그럼 경기 부양하는데 주가가 하락장이냐? 하락장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락장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격 추소 과정의 조정을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고 다시 하루 이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전고점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자는 거고 원래 심리가 과열권에서는 한 번쯤 이제 조정을 받을 구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경기 부양해도 주전에 여기는 경기 부양 안 했나요?
했죠. 경기 부양해도 주가는 빠질 때도 빠지는 거고 수급의 원리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연속적 상승했다는 피로감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부양정책 아마 발표가 이루어져서 한 번 정도 또 갑작스러운 반응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하루 이틀에 또 반응 세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건 필요할 텐데 하지만 이번 연도 대규모 부양정책을 바이든이 또 펼치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조정은 또 한 번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지수가 좀 최근 들어 좀 약간 위축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6일 날 급등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일단 국내 증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바이든 후보의 이제 14일 날 추가 부양 정책이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만큼 수조 달러의 이제 부양 정책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14일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날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요. 오늘 이틀 동안 어제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저는 이런 콜옵션 대량 매수가 들어온 적을 거의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이틀 연속 1,700억 가까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파생 상품 시장 쪽에서 상승 베팅을 극단적으로 위쪽으로 본다는 거는 그만큼 14일 날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파월 의장의 연설과 함께 미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최근 들어 올라오는 부분이 다시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올해 안까지는 아마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 후반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IT 전기차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역시 이 두 업종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증권사 지금 목표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32만 원대까지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1월 말쯤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재료가 남아있죠. 그리고 2월 달부터는 현대차의 신차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 선물 지수가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만큼 아마 지금 내일장부터는 강세 일본과 함께 추가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투 신호라고 할 만큼 약세형 음봉이 나오지는 않았죠. 일봉 차트도 5일선이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밑꼬리가 길게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재차 강세 일봉이 나온다고 하면 예상컨대 아마 이번 주 후반이 가장 강한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 3,30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3,000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상한가 연속 2일 연속 상한가 친 동방이 있죠. 네, 동방이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뭐 재료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추세가 전환될 적에 강세 신호가 나올 적에 거래가 늘죠. 주식은 뭐 재료, 실적 다 좋지만 항상 조건을 봐야 됩니다. 거래가 늘 적에 대규모대를 돌파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선행성 지표, 일봉, 거래량, 투자 심리, 세 개 선행성 지표가 항상 방향을 가리킬 적에 매수 신호 보는 적에 방향을 가리킬 때 그 방향에서 수능한다. 첫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내일이 3일째, 내일은 또 단기 매도권이죠.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점에서는 4,000원 이상, 5,000원 이상 4,500원이 저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주봉 상태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단과 상단, 현재 하단과 상단에서 상단 추세는 쫓아가는 게 아니죠. 저항대 중에서 내일 아침에는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의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외성을 나타낼 적에는 항상 부담되는 물량은 일단 이득 실현하고요. 부담이 안 되는 것만 나머지 50 매매로 이어나간다. 월봉 상태를 보면은 현재 예박자를 시연하면서 이번 달에 아래꼬리 대항선이 크게 나타났네요. 추세도 전환되어 있고 거래 감소, 강세 패턴, 투자 심리 단기지표 매수 신호 보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 그대로 신고가 패턴, 고래사냥 50매매가 유효하다. 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네, 한 장 더 볼까요?
그중에서 일성건설이 있네요. 자, 일성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전 저점 대비 우상위로 1, 2, 3 바닥 시연하고 추세가 전환된 상태. 이럴 적에 거래 감소 강세 패턴, 투자 심리 3박자 잘 맞고 현재 단기표가 매수 신호 보내고 방향도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아주 좋고요. 일봉 상태를 보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단 추세 정받고 행보 등락 거래 증가 형태 보이죠. 어저께 강세 신호 금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일도 역시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잘 보이고 있을 적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아래꼬리 대양선, 아래꼬리 서양선, 중양선 다 강세 신호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다.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칠 적에는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잘 봐야 되느냐? 항상 거래가 연속적으로 느느냐? 연속성을 잘 봐야 돼요. 거래가 연속적으로 느느냐? 거래가 감소를 보이나. 그래서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늘어날 적에 항상 긍정적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을 볼 텐데요. 이제 오늘 강남큰손에 이제 자동 검색 시스템 포착돼가지고 상한가 친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 보기 전에 회사 내용 볼 텐데 쿠팡과 협력사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로서 쿠팡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담사에 ODM으로 피부 관절, 면역 3가지 기능성에 대한 트릭과 과립 제품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면서 일단 뭐 어제 이틀 동안의 동방의 강세 상한가도 바로 이제 그러한 쿠팡 관련주 개념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쿠팡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 핫하게 이슈화됨에 따라서 관련성을 띠는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의 종목인데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반응을 별로 하지 않았고 이제 오늘도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그 때가 있어요. 그 때 거래량 그리고 주가의 어떤 차트에 따라서 때를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의 이 종목의 특징은 어떻게 이제 기준에 이제 부합이 되냐면 이 종목은 오늘 좀 상한가를 좀 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가 쭉 조정을 몇 년 동안 받고 주식을 한 것은 가장 큰 호재는 조정을 많이 받은 게 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가다가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실려 있는 시점에 몸통위를 돌파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뚫리면서부터 연속 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밴드 상단이 뚫리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밴드의 간격이 짧구나. 근데 이제 심리가 딱 시그널을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늘었어요. 그래서 월봉이 시작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상한가의 여지를 열 수 있고 강남콘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수급의 3단계까지 들어가면서 상한가를 열 수 있었고 일봉에서의 각종 여러 가지 초강력 상승 신호가 잡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예상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상한가 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죠. 월봉에서. 그러면 쭉 연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내일 이런 종목이 상한가 한 방, 두 방 연속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동방도 벌써 이틀 상한가 3일째 내일부터 단기 매도권에 들어가니까 그 관련성을 띠는 종목들의 대장주가 단기적 과열의 매도권에 가능성을 둘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간다면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또 탄력을 잃죠.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이렇게 상한가를 잘 못 가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상한가 갔어요. 전에도 보면은 자꾸 가다가 못 가다 뛰어는 가는데 뛰어가다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급등을 하다가도 이런 식으로 전에도 보면 여기 급등하다가도 밀리고 급등 밀리고 상한가를 잘 치지를 못해요.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상 보게 되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또 안정적인 매매 차원에서는 챙기고 다시 반락을 이용한 재미스 포인트를 잡는 게 낫고 아니면 이제 분차트 상에서 30분 분봉에서 어떤 약세 신호, 뭐 5이선 문계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밀고 나갔지만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그때 확인 매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최근 들어 이제 LG전자 이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LG전자 이제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애플카 관련주 그리고 현대기아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최근 들어 좀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3기라는 종목입니다. 이 3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LG 쪽이랑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쪽에도 관련주로도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이제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장기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이죠. 벌써 작년도에 한 5천억, 총 5천억 가까이, 5천억 이상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모터하우징 사업 재편이 승인받으면서 앞으로 전기차 LG화학의 합작법인 설립
수혜주로 좀 주목받고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죠. 가장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대표적인 이제 현대차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현대 트랜시스라 2,700억 규모로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로 작년도에 2,700억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전기차 부품주 하면은 이 3기를 빼놓고 이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3기 같은 경우가 1차 상승 파동이 한번 강하게 나오고 기간 조정 받고 오늘부터 재차 강세 일봉이 나왔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3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이제 5일선 이탈되고 최근 들어 조정을 받다가 오늘부터 아래 윗꼬리 수양선 첫 강세 일봉이 나왔죠. 오늘 지수 급락에도 상당히 견조했죠. 내일 만약에 5일선 회복되면 재차 추가 반등에 초점 맞춰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내일 전저점이 재차 이탈이 되게 된다고 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5일선 회복 시, 첫 5일선 회복 시에는 역시 저가 매수계를 항상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게 되면 5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첫 5일선 회복하면서 역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됐던 시점이 2020년도 12월 18일 날이었죠. 그때가 721선 바로 위에서 급소였죠. 그래서 1차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이 현대차, LG전자 관련주는 재료가 아직 남아있죠. 2월 달에는 현대차 신차 출시 기대감도 있고요. 7월 달에는 LG전자 합작법인 설립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2차 상승 파동이 언제 나오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부터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이번 달부터 이제 돌파가 이뤄지려고 하죠. MACD 같은 경우는 이제 막 0을 돌파하면서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기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현대차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차에서 이제 프라코 같은 경우가 현대차의 SSC 커버를 이제 독점적으로 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일단은 이 SSC 커버를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돼요. 전 세계에서 프라코 그리고 벤츠 그리고 역시 일본계 기업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차랑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벌써 2, 3년 전부터 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율주행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수요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업 같은 경우가 2016년도 때였나요? 2020년도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3, 4년 뒤에는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기업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난번에 작년도 8월 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올해 역시 1월 달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생 회사죠. 이제 TPC 글로벌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시현한 이유가 좀 정치 테마주로 좀 급등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역시 삼보모터스랑 좀 어느 정도 엮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달부터 해서 1월 달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도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1차는 세종공업이 공급을 할 것 같고요. 앞으로 2차에는 이 삼보모터스가 승인을 받게 되면 공급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시점이 2020년도 8월 달에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시현됐는데요. 그 당시 8월 달에 역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핫한 움직임이 나타났죠.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나서 횡보세가 이뤄지다가 최근 들어 좀 다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돌파와 함께 이제 중장기 정벨 상태 막 들어가면서 이제 막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 시도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는 이제 막 본격 상승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의 러브콜을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기술력은 뛰어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낙 교수님. 네, 다음 종목 센트럴 몰텍인데요. 이 종목 역시 강남큰손의 자동 종목 검색 시스템에 포착이 됨에 따라서 어느 상한가를 이제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까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좀 예측이 될 수 있는 어떤 패턴이라고 그랬죠. 아까 월봉에서 바닥 탈출. 원래 바닥 탈출 형태가 상한가를 열 수 있고 최근에 주도 테마주의 형태를 띄운 동방을 비롯한 쿠팡 관련주였기 때문에 상한가를 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예측하기보다는 가능성이 두고 중간중간에 대응이 좀 필요했던 스타일이었는데 이 종목은 자동차 본체 바퀴 연결하는 컨트롤함 제작에 필요한 단조 기술을 보유한
보유한 기업으로 루시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부품 공급 회사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겁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 있죠. 이 회사가 스펙-업을 통해서 상장에 논의 중이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스펙-업을 통해서 상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 관련주, 미국 이 루시드 모터스와의 관련 회사가 또 센트럴 모텍이다 보니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부품을 또 공급하다 보니까 그 상장 효과, 이거 개별적 재료가 좀 셌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고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이제 신호는 나왔지만 그리고 어떤 큰 손의 어떤 자금의 어떤 유입의 어떤 거래량에 대한 그런 것들이 포착됐던 종목인데 오늘 이게 3개월째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상한가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도 또한 주가가 거래가 터진 시점을 붕괴를 시키고 내려가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한된 반등 여지를 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워낙 세니까 말아붙인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거래가 빵 텄던 이 종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거는 이 재료가 세구나. 이때부터는 이제 상한가 열 수는 있겠죠. 가능성. 근데 원래 위치가 붕괴됐다 올라가게 되면 항상 물량에 대한 출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말아붙인다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시가가 붕 뜨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수개월째 올라간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상한가 치면 다음날 수익을 챙기고 수개월째 올라간 상태에서의 거래가 실리는 상한가는 다음날 보통 단기적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분 분봉의 5일선이 붕괴가 된 다음에 매도도 괜찮고 안정감 있게 돈을 좀 챙기는 스타일이시라고 한다면 챙기고 다시 하는 전략. 둘 다 맞는 건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좀 공격적으로, 못 벌었으면 좀 안정적으로 아니면 반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니 전문가님. 네. 자, 일단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이 있죠. 이 형지 엘리트는요. 5일선 지지받으면서 서서 조정을 잘 받고 있으면서 5일선 매매 추가 상승 기대 신고가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항상 5,000원 근접 돌파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매할 적에 항상 차트는 길이다. 길을 보고 가야죠. 추세를 돌파하면 항상 간다는 개념이죠. 현재 대형 포장을 보시면 역시 우상향 추세 전환 상단추를 저항받고 돌파 이런 쪽에 다음날 안착 현상을 보이면 역시 매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내일은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크지 않다. 5일선매 신고가 패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 좀 설명드리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보시는 노란톡 역시 QR코드 인증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참여 코드 7777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바닥권에서 여기서 설명드렸던 누인텍 한번 날라갔죠. 한번 제2의 누인텍 한번 바닥권에서 또 있을 만한 기업들을 잘 포착하신다고 하면 이번 또 좋은 기회가 1월달 특히 2월달까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9시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낙 교수님. 예, 샵 0988 강남근손 문자 발송하시면 바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 오후 10시죠. 그리고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공개 방송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린이 전문가님. 예. 샵 0988 나리넷 요거는 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문자 무료 보시면 다 되고 100원 부담되죠.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고 또 현재 눈이 좀 밖에 많이 오죠. 그래서 현재 대세 상승 대비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해서 대세 상승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